다 쉬니까 회계 업무나 이런 걸 그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절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그 공휴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국민이 근로 현장에서 하루에 그 근로 의식이나 이런 쪽에 고양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찌감치 법안 소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정상화, 노동 현장의 정상화, 특히 공직사회 노동의 정상화 그동안을 위해서 찬성해야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여당 의원님들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멘트에 의해서 저희가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건 업무 방해가 될 정도로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안 소위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공개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각자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하기 전에 그렇게 헐린다거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공노나 공무원 노조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다 국회에 와서 아바피 법안 소위에 들어가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해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는 찬성하고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노동절은 휴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자 폭탄을 얼마나 길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절차, 이런 입법 절차 구조는 공무원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당 의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공직 사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절을 계기로 해서 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이 국민들께 정말 좋은 행정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저쪽에. 예. 요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까? 우리 고동진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3분 내에서 해주십시오. 네. 자, 먼저 좀 제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게 그때 법안 소위할 때 아까 우리 서범수 의원님이 마침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부처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의 부족한 부분은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될 일이지 이 거버넌스를 왜 행안위에 두느냐가 그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아까 물란소라든가 스페인, 에콰도르 여기 사회 그 좌파 정당 맞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왜 그거하고 그거를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옛날에 어디 가셨네. 유승민 의원이 옛날에 그 발의한 거 맞아요, 과거에. 근데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법조항 중에 사회경제 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 그 다음에 우선 구매 이 조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은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행안위가 만약에 이걸 사회 연대 기본 경제를 잘 꾸려나갈 능력이 된다면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각 부처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시정하고 수정 내용 이전에 거버넌스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중수처법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만히 있자. 우리 이성근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요 정도로 이야기해서 좀 마무리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윤건영 의원님 마찬가지십니까? 그래 1분만 쓰십시오.
아니 다른 내용이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법안 심사 소위 자료를 너무 늦게 이렇게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법안 심사 소위의 안건 상정 협의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날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 안건을 미리미리 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노동절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상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건 맞지 않아요.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처지도 이해하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네. 짧게 한 2분만 하십시오. 우리 서범수 간사님 그리고 고동진 의원님께서 사회연대경제를 왜 요 사안을 왜 행안위에 두느냐, 행안부가 관할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본법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각 이 관할 부처가 다르고 사회적 금융 또 공제조합까지 어느 영역까지 사회적 경제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고 김성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유엔의 결의 그 내용에도 보면 이런 각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기본법, 통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국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것을 살리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법들을 가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으로 부처의 이 독립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특히나 현장에서 지역에서 사회연대 경제 이 활동을 하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처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일종의 행정안전부는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연대 경제는 중앙 정부에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두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과 지방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 일을 맡아서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기대서 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행정안전부 소관법이 됐고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긴 합니다만 제가 장관이 된 것에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행안부에 이 소관 법률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지만 좌파 정당까지 논의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 자치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선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조합의 형태도 있고 모임의 형태도 있고 다양한 유형,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활동들은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공동체까지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그 활동가들의 땀방울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것, 또 사회연대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지방자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해지는 다양한 이런 사회적 기여와 또 공익적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좀 통일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지원 방안 기준들을 마련해내는 법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단지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그야말로 소멸의 직면에 있는 현장의 골목과 마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함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허만하시죠. 요 이야기를 떠오시겠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래요. 그 장관님의 논리라면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업무 중에 중앙부처에서 가는 업무는 전부 행안부를 거쳐서 가야 조율이 되고 효율화되고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안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하고 뭐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위임되는 업무 자체는 전부 행안부를 거쳐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냐? 이게 괜히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거기에 중간에 행안부가 들어서서 한 단계를 더 거쳐가면 이거야말로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효율이라는 동의하기 문제에서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옥상옥의 문제가 있어서 이소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그 안내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논리잖아요. 행안부는. 뭐 지금 자, 지방자치 현장을 보면요. 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고동진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강남구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뭐 일자리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사회연대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범수 의원님 실제로 그 울주군 농촌 지역이고 그 현장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인구 소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구 소비는 안 될 것 같아요. 행안부가 들어간다고.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을 자,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자. 아닙니까? 자, 저는 서범수 의원님 이제 좀 중단해 주시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저는 지방의 출신의 의원으로서 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이야기만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 소멸되는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원칙보다 더 현실이 열악하고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서범수 의원님,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현장의 책임자로서 일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행안부는 지방의 조례, 제도,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지방 소멸에 있어서 행안부의 역할은 이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과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행안부에서 틀어지고 정말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전달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이 대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여타의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 우리 이성건 의원님. 네. 부산사 갑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몇 가지 질문과 당부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조금 한 말씀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 서범수 간사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유감의 뜻도 좀 표합니다. 우리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특별법들은 우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인천만 집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제일 먼저 5월 30일 날 발의가 되어가지고 국회에 올라와 있었던 법안입니다. 근데 제일 늦게 지금 지역특별 중에 통과가 되고 있고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된 게 중간에 그 비트의 속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은 우리 장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부산시와 행안부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 부처 간의 조율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존재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히나 부산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작년에 정기국회 중에 신정훈 위원장님을 찾아오셨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부산 시민의 16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의 열망을 담은 것까지 전달이 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 급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박영준 시장이 서울에 국회에 올라와서 의사당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를 내었고 그 과정에 보면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없다고 보여지는 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그냥 하루 만에 당대표 만나고 원내대표고 만나고 하면서 본인이 다 해냈습니다.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정당이라는 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한마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오늘 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장관님,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 2024년도 초부터 해서 행안부 차관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정부 부처의 의견들을 다 조율을 끝내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성안된 법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사실상 행안부 입장에서도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 좀 요동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아니 그거는 국회가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에서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법안 중에서 가장 이제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 가면 정식적으로 이제 통과가 될 건데 가장 핵심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법안 내용에 보면 금융, 물류, 특구 지정 및 투자 진흥 지구, 첨단 과학 지구 등의 조성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걸 바로 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법안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추진위원장이죠 지금까지는. 네. 정식적인 위원장으로 해야 될 분은 국무총리입니다. 예, 국무총리와 그리고 위원장 포함해서 25인에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제가 이제 질의는 사실상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이 법을 만들 때 행안부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북 그리고 강원 또 동시에 또 제주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다 다루고 있는 행안부인 만큼 지역의 소멸 위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대처 토론입니까? 네. 아까 참고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5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3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5분요? 그때 어떻게 했죠? 네, 5분 하십시오. 아까 1분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이해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이거 법안 소위에서 토론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은 5극 3특이고 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때는 전북이 이 호남권으로 묶여져 있어서 5극 2특이죠. 그러니까 5+2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성장 전략이고 이것은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약 하에서 행정통합법이 발의가 됐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발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잘 추진이 안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5극 3특이라고 하는 전략 속에서 가고 있는 건데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특자도법하고 다릅니다. 우리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3특 특별자치도법이죠. 그런데 부산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서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지방선거 전까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다 행정연합 하자고 서명했고 예산까지 반영을 했고 협약 체결했고 다 그랬는데 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무시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산만 이런 그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부울경이라고 하는 5극 3특 중에 가장 중요한 극인데
서울 수도권과 비견될 만한 부울경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인데 부산만 가게 되면은 경남이나 울산이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에도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어요. 부산이 너무 앞서가고 그리고 이게 결국 부산 좋은 일 아니냐? 부산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부산법을 독자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과연 5국 3특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울경 축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느냐?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역사적인 맥락도 그런 것이고 당연히 뭐 이렇게 경남이나 울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님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게 뭐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이라고 하는 축은 이런 그 광역연합 혹은 메가시티 전략으로 저는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실 이제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에 주어지는 행정 특례, 뭐 재정 특례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행정 특례 못지않는 특례를 경남과 울산도 공히 부여하고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을 통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특별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울경을 한 축으로 해서 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또 행정 통합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이 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성권 의원님. 이성권입니까? 이성권 의원님. 네, 1분만 네, 세워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어제 법안 소위 때 충분히 토론한 내용인데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하던 내용들 그대로 받아서 추진되어 왔고 거기다가 더 그 고위의 수준인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을 위해서 지금 로드맵을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고 울산도 행정 통합에 합병하겠다라고 선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마치고 나면 부울경 메가시티와 똑같은 이름만 다를 뿐인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별법에 대해서 경남과 울산이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물류의 경우는 경남과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혜택을 똑같이 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부산 경남뿐만 아니고 울산도 똑같이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의 발전을 차단하는 법이 아니고 남북권의 경제 성장 축을 만드는데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법안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성권 의원님. 예, 윤호중 장관님. 네네. 그 법안 통과 이후에 사실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데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무관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주무관법.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무관이 재량의 범주 안에서 이게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래서 이제 주무관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된다. 이래서 주무관법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시죠. 그 법이 예, 있는 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법 규정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판단에 네네. 의해서 사실상의 기준되는 현상인데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실태 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지침이 모호한 경우에 그래서 주무관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관도 힘듭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 규정 적용을 아주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힘듭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규정의 근거에서 재량의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국민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 조례가 추상적으로 만들어졌고 하위 지침이 부재하거나 또는 비공개돼 있거나 공직자는 아는데 민원인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량 행정이 과다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실태 조사를 좀 하시고요. 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코드화하고 법과 지침에 따라서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 밑에 시행 규칙 밑에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는데 그게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관이 왔다가 인사로 다시 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럼 민원인이 가면 왜 다르냐 하면 내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런 민원 사례를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직자도 구체적 기준에 근거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공직자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고 네. 민원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제 매뉴얼이 공개돼 있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두 번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석이조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주무관법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6급 그다음에 7급 그다음에 5급들이 네, 정리해 주시죠. 네네. 체화시켜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토론을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고동진 의원님 신상 발언 1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우리 뭐 장관께서 뭐 이렇게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른다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니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아니 내가 40년 관심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수원에서 17년 구미에서 한 10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우리 행안부 말고도 모든 부처가 각 지방마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면 뭐 이렇게 절대 공무원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 단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면 나는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그게 내 신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더 잘하게 하고 못 되는 데는 좀 수정하고. 근데 그걸 행안부가 또 얹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경험상 사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행안부가 이제 시민 참여, 그러니까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연대 경제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나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이 행안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됐다라고 하는 뭐 주제 발표나 또는 뭐 보고가 이루어지면 다른 이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경제 부처들이 실제로 지방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 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정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30항과 의사일정 53항은 축조 심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사연대 경제기본법 대안부터 축조 심사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2장 10조까지 이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장 제11조부터 제4장 18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5장 제19조부터 제7장 제28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재정법안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0항 사연대 경제기본법안 대안의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 법안의 제명부터 제2장 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제3장 제13조부터 제4장 제53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5장 제54조부터 제7장 제8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재정안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기록에 남기고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므로 기록에 남기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6항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1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4항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유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2항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이현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6항 대한민국 재양경우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6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3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과 65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신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이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2항 서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및
제74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5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극경사지 재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연대 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비전과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 상습적인 하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과 서범수 제2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노동조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한편 정부가 육아정책의 모범적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방첩 업무를 경찰관의 직무에 명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용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통해 소방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속하게 첨단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두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됩니까? 어디가 안쪽. 아, 지정돼 있네. 지정돼 있어. 아, 여기가 있네요. 여기 전문대로 빨리 말씀드려야 돼. 이거 누구 거지? 우리 거 아닌데? 혹시 저희 네, 여기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전현정이라는 거죠? 이거 전현정 후보자. 네, 정해줬습니다. 정해줬습니다. 전현정 후보자님이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선서문이 있고요. 여기 인사문입니다.